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한국 경제의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간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3%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고, 여기에 물가 상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무원들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공분이 일어날 때 여지없이 민주당으로 그 분노의 총구를 돌리는 가짜뉴스가 나왔습니다. 엊그제 한국경제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내년도 공무원 월급을 3% 인상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인데 비해 공무원 월급 인상폭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성준 의원의 직접 발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부의 특활비 같은 것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최저임금이 1.7% 오른 상황에서 고위직 공무원 월급이 3% 오르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3% 일괄 인상하겠다고 하자 고위직 공무원 월급을 3% 올리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걸 한국경제가 고위직 단어 하나를 빼서 민주당이 공무원 전체의 월급 3% 인상을 반대했다는 왜곡된 기사를 쓴 겁니다. 여기에 공무원 관련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가뜩이나 3%밖에 오르지 않아서 열받았는데 민주당이 그것마저 반대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젊은 층이 많은 DC에서는 공무원계, 주식계, 식mon계 할 것 없이 가짜뉴스와 분노의 댓글로 도배되었고, 블라인드에서도 지금부터 민주당 안 찍는다는 댓글들이 쭉 달렸습니다. 여기 DC의 민주당 갤러리가 이것을 바로잡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미 민주당이 공무원 월급 인상에 반대했다는 가짜뉴스는 그 분노의 크기만큼 빠르게 번지고 말았습니다. 월요일부터 MZ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퍼지겠죠. 민주당이 우리 월급 인상 반대했대. 이런 언론들은 3% 인상이 8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총구가 정부를 향해야 마땅한데 한국 경제가 그 총구를 민주당에 돌린 것이고 젊은 층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합당한 분노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인국공 논란 같은 일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의 민주당 비토 여론은 상당히 공고합니다. 이 공고한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걸 또 던져주면 확 타오르고 민주당은 갈수록 악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악마화 과정에서 그들이 설득당하는 논리는 결국 이겁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지. 뭐라고 하는데 결국 이걸로 귀결됩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기주의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설득당하고 수없이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서 부모들이 민주당 좋다고 해봐야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국 경제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당하게 악마화되는 것,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차피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방치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끝으로 최근 홍사훈 쇼에서는 왜 언론사에는 기자다운 기자가 없고 왜 검찰에는 검사다운 검사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사에 평생 있었으니까 기자도 사실 좋은 일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다가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강남 8학군 키드들이 대부분 요즘 기자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옛날처럼 그렇게 그런 애들 요즘 기자로 못 들어오거든요. 일단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좋은 대학 나오려면 좋은 고등학교, 좋은 학원. 옛날 그런 개천에 용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하고 착한 시험에 능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무슨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8학군 키드들이. 그렇죠. 그냥 어쩌다 그냥 재수 좋게 돈 많은 부모 만난 것 뿐인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다 언론계에도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레기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검사도 그런 거 아닌 어차피 지금 같죠. 로스쿨 네. 당연히 돈 없는 애들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장학금이 많이 없어져서 상당히 아니면 돈 없는 친구들은 뭐 개천의 용,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나와요. 그래서 검사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면 그거 월급이 공무원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 그런 기자들한테서 무슨 사회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으며 부모가 돈 많아서 돈 주러 한다, 아니, 돈 갖고 한다는데 그게 뭔 죄야? 이런 생각 있거든요. 좀 중언부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사실은 언론인이나 법조인에 대해서 거는 사회적 기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네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일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회사원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가 막힌 벌써 한 15년 정도 된 얘기인데 모 방송사 기자가 기자들끼리 처음에 수습 기간에 그 경찰서 도는 거 자기들끼리 마왈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헬리콥터맘이 증세가 심각해져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그 경찰관한테 우리 애한테 설마. 기사 좀 달라고 이렇게 청탁하는 게 있었다라고 언론인들이 개탄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조 변호사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법률신문에 우리인데. 아 그렇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가 딸내미는 이제 그 차 뒷좌석에서 자고 네. 엄마가 운전하면서 아이고. 경찰서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아이고. 경찰들한테 가서 부탁하고 그게 오래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법연수원도 일산으로 옮겨간 다음에 있었던 풍경이 부모들이 그 앞에 차 세워놓고 애들 공부하고 나오면은 뭐 예. 이렇게 하는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근데 아니 저때가 22년 전입니다. 네네. 그때 전수조사 한번 어느 신문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저때가 1000명대거든요. 1000명 중에서 60%인가가 강남권 출신인 거예요. 강남이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뽑았는데 네, 20년 전에 50%가 이미. 예, 50%가 서울대고 그리고 전체 그 연수생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권에서 그런 특수한 고등학교 나오고 그렇게 굉장히 부유하게 자란 자제들이 50% 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제가 아까 법률신문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떤 자칭 검사장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검사 임용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대. 예.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스펙이 좋고 성적이 좋은 친구가 검찰을 지원해 갖고 왔길래 자기는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 검사를 지망하게 됐냐. 이 말은 이제 왜 대형 로펌이나 판사로 가지 않고 검사를 지망했냐 이 얘기 물어봤잖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엄마가 가라고 했습니다. 이러더래. 그래서 그러면은 사법시험 준비는 왜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가라고 했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조직에 말하자면 고참이잖아요. 선배로서 이런 사람을 뽑으면 검사로서 과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조직에서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뽑았다. 근데 뽑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 이런 일종의 자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거의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탄을 했던 게. 근데 이게 쭉 지금 이어져 가고 있으니 그리고 그간의 검찰 조직이라는 게 환골탈태하면서 보여준 새로운 문화라는 게 없단 말이지. 부장이 평검사 때려가지고 무슨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뭐 이런 사건 같은 거나 받고 총장은 아무런 법과 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 맘대로 날뛰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걸 받고 그 다음에 수틀리면은 검사건 검찰 수사관이건 막 몰아붙여가지고 이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도 받고 그러면 그 조직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출세하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욕망 그 다음에 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어긋나게 되면 배신자로 찍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딱 그 두 개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자든 검사든 법조인이든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어떤 채용 과정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제가 항상 늘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자질 하는데 그 영어 단어 하나 더 하는 게 뭔 놈에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글쎄 말입니다. 그거 그냥 통역시키면 되는 거지. 맞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 8학군 키드들이 전부 다 언론계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부터 바꿔야 되거든. 정말 사회에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얘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 하나의 제도적인 그 대안이 법조 이론화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 중에서 어떤 궤적으로 살아왔나를 그렇지. 예. 보고 예. 그 중에서 판사 뽑고 검사 뽑는 예.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는 언론인 선발이건 무슨 법조인 선발이건 성적 좋은 사람이 정의롭고 성적 좋은 사람이 유능하다라는 식의 일종의 도구마에 빠져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